안녕하십니까. 2020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기획세션 2의 사회를 맡게 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류한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기획세션 2는 경계를 뛰어넘는 지역방송의 크로스미디어 실험 청춘 스마트 클래스 프로젝트를 주제로 MBC 강원 영동의 하현재 PD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해 주시는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에 관련한 질문 또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지역방송의 크로스미디어 실험 청춘 스마트 클래스 프로젝트를 하현재 MBC 강원 영동 PD의 발제로 듣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BC 강원 영동의 하현재 PD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맞이해서 비대면으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저는 지역 방송에서 근무하고 있는 PD입니다. 그래서 지역 방송 보통 그 방송 에어리어 안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송출하는데 요즘 그 뉴미디어가 이렇게 미디어 전반에 확산되면서 지역 방송이 과연 뉴미디어와 만났을 때 이게 위기가 될까 기회가 될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거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흔히 그런 얘기들이 있죠. 콘텐츠가 먼저냐 플랫폼이 먼저냐. 그거는 저는 되게 공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의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을 잘 살릴 수 있는 콘텐츠, 그게 저는 정답이라기보다는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발제의 주제도 지역 방송이 사실 경계가 있어서 거기에 독점적 지위를 누렸는데 지금은 미디어 산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유튜브라든가 기타 넷플릭스, OTT 이런 것들은 지역 방송을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일 수 있지만 오히려 지역에 갇힌 콘텐츠를 경계를 넘어서 확산시킬 수 있는 특히 지역의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축하자면 지역의 한계는 있지만 콘텐츠의 한계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2020년도에 지역 PD들은 사실 지역 방송국 예산이 작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많이 응모를 합니다. 국가 정부 지원 사업을 보통 받아서 많이 진행하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KCA 정부 지원 사업, 과기정통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춘 스마트 클래스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여기에 제목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청춘, 오디언스 타깃이 이제 20, 30대 셀리던트입니다. 셀리던트라면 셀러리맨인데 항상 뭔가를 배워서 평생 앞으로 1인 기업이 시대가 올지도 모르니까 계속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학습 콘텐츠를 이제 니즈로 항상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자를 상정한 곳이고요. 스마트는 요즘 20, 30대는 거의 TV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도 TV로 보지 않습니다. 다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보통 소비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활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 클래스 학습이죠. 앞으로 평균 수명 사이클이 늘어남에 따라 평생 한 직장에 머물 수도 없고 평생 자기 자신을 학습해야 되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런 솔루션을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지역방송 PD로서 남들이 다 뉴미디어 하니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설명이 되겠지만 How to 평생 지식 교육 플랫폼 채널입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TV 특강 콘텐츠를 그냥 뉴미디어 유튜브에 올린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성과가 났습니다. 실버 버튼도 획득하고요. 구독자 10만도 1년 만에 달성하고. 그런데 지역 저널리즘이 과연 유튜브 채널 하나를 만들어서 그런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미디어오늘의 이종환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누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는 건 사실 지역 언론의 역할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뉴미디어는 개인 미디어 사업자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뭐 100만, 200만 이런 구독자를 터뜨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구독자가 10,000명이 있더라도 지역 언론이, 지역 저널리즘이 과연 어떤 솔루션을 지역민한테 제공을 하고 지역민의 어떤 그런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청춘 스마트 클래스 프로젝트는 유튜브 채널도 아니고 그냥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베이스 기반이고, 왜 프로젝트를 했냐면 이건 특정 채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콘텐츠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 되냐에 따라서 멀티 플랫폼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춘 스마트 클래스의 큰 모태가 됐던 건 제가 그 카이스트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뉴미디어를 전공하면서 그게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역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봤자 TV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지를 않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 방송매체 이용 행태조사 방통위 자료를 보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TV 시청률은 급감하고 있고 모바일에 대한 어떤 그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죠. 이것은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한 논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거기 서머리인데요. 제일 처음에 지역 방송의 뉴미디어를 만들 때 유통 전략이 항상 빠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제한된 독점적인 유통적인 우월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공중파는 만들면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죠. 예전에 SBS, MBC 세 개 큰 수도꼭지만 있을 때는. 그런데 종편이 생겨나고 채널이 많이 생기면서 유통에 이제 전략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 콘텐츠를 과연 어디에 유통시킬 것인가? 흔히 그럽니다. 뉴미디어, 유튜브는 지역 방송의 적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가 전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과의 동심이란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제가 뉴미디어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산에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일단 시작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의 데이터가 저는 결국 성공의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매체 시대에서 콘텐츠 마케팅 유형 연구라고 하는데, 뭐 말은 어렵지만 콘텐츠를 만들 때 마케팅의 개념을 생각을 해야지 없는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는 조치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작비를 쓴 다음에 이걸 어디에 어떤 사람이 이걸 사줄지, 어떻게 유통시킬지 마케팅 전략이 빠지면은 저는 그건 정말 제작비를 공중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역 공중파에서 콘텐츠를 만들 때 사실 시청률 조사, 용역 조사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채널 하나만 유튜브에 열면 유튜브 애널리틱스에 시청 지속 시간, 시청자 성별, 심지어 시청 국가별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공짜로.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과연 누가 얼마나 보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영향 있게 다가갈 것인가는 그 차원에서 사실 유튜브를 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거꾸로들 생각하시죠. 유튜브 조회수당 1원이니까 시청 지속 시간이 CPM 단가가 얼마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한다. 지역 방송사 만드는데 그 고임금 고연봉을 주고 있는데 제작비를 막대하게 쓰면서 그 유튜브 조회수 200만 터트려도 제가 하우투 할 때 220만 터트렸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조회수 많이 나왔다고. 그래봤자 CPM 단가 3으로 친다 하더라도 600만 원밖에 수익을 못 건집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사 임원 한 달치 월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하느냐? 거기에 접속하는 데이터의 시청 행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빅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저는 사실 뉴미디어의 지역 방송이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릭 수익당 돈을 버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런 걸 타겟팅하고 커스터마이징해서 정말 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봐야 될 사람들한테 서비스되는 방식이 바뀌어야지만 저는 그게 훨씬 지역 방송의 위상과 역할에 더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스마트 미디어 시의 지역 방송 차별화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는 앞에 뉴미디어 유통 전략 분석과 콘텐츠 마케팅 유형 연구로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뉴미디어 하는데 사실은 뉴미디어란 표현보다는 디지털 미디어죠. 모든 게 디지털, 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강화되긴 했지만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을 할 때 어떤 모델을 제시할 건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실험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역 방송은 사실 점점점 제작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체 광고 시장이 방송 광고 시장이 위축되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위축된 제작비를 가진 지역 방송사끼리 브랜드에 관계없이 저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동 펀딩과 아웃소싱을 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쉐어를 컨센서스를 마련해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너무 채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위기가 난립한 채널들의 각자 도생의 구도를 어떻게 보면 좀 필터링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 방송의 레거시 미디어 인력은 디지털 전문 인력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교육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식은 외부 스타트업과 그 협력하는 긱스라고 그러죠. 코아퍼레티브 긱스, 협력하는 괴짜들과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뉴미디어 실험 프로젝트를 하우투 프로젝트, 청춘 스마트 클래스 프로젝트를 두 가지를 해봤는데 그 두 가지 다 외부 뉴미디어 스타트업과 협업을 했고 그 성과는 제 결과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 추후에 그 구체적인 데이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워낙 콘텐츠가 많이 쏟아져 나올 때는 디지털 공해, 말하자면 정보 비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뇌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뭘 원하냐면은 추천을 원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다 그 AI 인공지능에 기반한 추천 큐레이션 알고리즘으로 보통 수익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방송 콘텐츠도 이런 큐레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방향이 수립되어야 된다 보고 이것은 반드시 AI 기능이 탑재되어서 운용될 수밖에 없는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 아주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전략을 세우느라 허송세월할 시간에 이미 자기가 해야 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뭘까? 저는 TV 특강 1시간짜리를 매주 생산해내는 PD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만 보고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그래서 잘게 쪼개서 페이스북에 뉴미디어 업체와 협업해서 올려보고 네이버에 카드뉴스, 페이스북 카드뉴스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한번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10시간 동안 18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도저히 지역 공중파 채널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결과치죠. 저는 거기에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거는 정해놓고 편성 전략에 그냥 무작위로 리니어 방식으로 틀어주는 방법이 아니고 시청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큐레이션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역 방송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엄청난 콘텐츠가 큐레이션이 안 돼서 그렇지 아카이빙이 엄청나게 되어 있거든요. IP 확보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방송에서도 틀고 원소스 멀티 유즈로 일단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큐레이션만 잘하면 크로스 미디어 전략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1시간짜리 나간 걸 15분짜리로 다시 시청자의 니즈에 맞게 카테고리를 별도로 형성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큐레이션은 또 다른 크리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작 프로세스는 이제 뭐 간단합니다. 방송 콘텐츠 제작은 뭐 주로 이제 방송사에서 하던 일이니까 방송사가 프로듀싱을 하든가 외주 제작사에 인력이 없으면 외주비를 주고 디렉팅을 맡깁니다. 그리고 3분 지식 채널, 왜 3분이냐면은 서울의 지하철의 한 정거장의 간격이 3분입니다. 스낵컬처 콘텐츠로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뉴미디어 스타트업과 큐레이션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뉴미디어의 초반에는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동 추천 동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으로 들어갈 때 블로그로 이렇게 서로 연관 키워드를 삽입해서 유효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유튜브로 유입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사실 뭐 마케팅비 쓰면은 더 많이 유입되지만 제일 좋은 건 오가닉이거든요.
자동 추천 동영상을 하려면 결국 그 콘텐츠를 시청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것을 계속 탑재해서 거기에 결과치로 다음 콘텐츠에 피드백을 주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도식적으로 보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TV 강연 콘텐츠를 큐레이션해서 거기에다 별도로 이제 3분 동안 사전에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하고 끝난 다음에 에필로그를 찍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쿠키 영상으로 만들어서 앞뒤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본방 시청률로 데이터가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적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기존 공중파의 뭐 예고 틀고 방송 보기를 기다리던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수도꼭지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요거는 메모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제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처음에 뉴미디어 크로스미디어 전략을 강연 콘텐츠를 통해서 좀 구현하려고 했을 때 과연 플랫폼 채널 이름을 뭘로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뭐 3분 지식 채널 이렇게 초안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우투로 하게 됐습니다. 그 하우투로 하게 된 게 제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뭐 기운을 받아서 만든 카피가 아니고요. 정말 놀랍게도 몇 년 전에 PD 수첩에 그 기록이 메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애용하는 에버노트입니다.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나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 기획안에서 뭐 이렇게 실패했을 때나 아니면 어떤 기획안이 결제해서 통과하지 못했을 때도 항상 거기에 일기 쓰듯이 매일 쓰진 않지만 기록을 남겨둡니다. 근데 여기 보면 2017년도에 제가 뉴미디어 채널 런칭을 2018년도에 했거든요. 6월 30일 날에 PD연합회에서 뉴미디어 PD 특강 이래서 구글에 김태원 상무, 한국 김태원 상무를 초청 특강을 했어요. 거기에 제가 메모를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달랑 한두 장 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라이프 솔루션은 하우투에서 나온다. 이거였어요, 키워드가. 그러면서 그동안에 연애의학 콘텐츠에 조회수가 터졌는데 어뷰징도 많고 뭐 낚시 이런 것도 있어서 앞으로 구글은 빅브라더처럼 사람들의 평생 인생 솔루션을 해결해주는 콘텐츠에 유기적 도달률을 높여줄 거다. 말하자면 AI 인공우편 배달부가 많이 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아울러 콘텐츠란 사람이 시간을 쓰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콘텐츠는 잘 되려면 재밌게 뭐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구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간이라 합니다. 뭐냐? 너무 안타까운 게 인간에게 하루 24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서 스테이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광고 단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과연 어떤 콘텐츠가 내 인생에 얼마나 렐러번트한가, 얼마나 관련성으로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런 콘텐츠를 늦지만 계속 꾸준하게 밀어주고 양질의 콘텐츠를 분리해서 키워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구글 김태원 상무인데요. 이분이 그때 특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상 콘텐츠가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라이프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라이프 솔루션, 하우 투. 여기에서 제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삶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하우 투로 채널을 런칭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약간 이 하우 투는 영어로 뭐뭇을 하는 방법이죠. 내 인생의 하우 투. 그리고 하우 투를 풀어서 쓰자면은 하루를 우리에게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우리에게 강연 콘텐츠를 보면서 투자하면 인생이 되게 많이 발전할 것이다. 뭐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3분짜리 영상, 카드 뉴스, 강연 리뷰, 오디오 클립. 원래 TV 특강 메인 콘텐츠 외에 이런 것들로 계속 포진을 하고 플랫폼 전략은 이겁니다. 하우투라는 게 사실 유튜브 채널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고 여기에 네이버, 페이스북, 유튜브를 활용하고 카카오톡, 이제 공유를 보통 걸 때 링크 공유할 때 카카오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텍스트, 이거는 네이버 뭐 포스트나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요. 그다음에 강연은 콘텐츠의 특성상 아주 오디오 오리엔티드라고 소리만 들어도 설거지나 운전을 하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오디오에도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들지 않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팟캐하고 이렇게 뭐 팟빵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때 팟캐하고 팟빵은 저희가 런칭을 안 하고 네이버 오디오가 신생이었는데 2년 전에 그쪽으로 하니까 지금 그쪽에서도 꽤 유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좋은 게 오디오 클립엔 그 하우투 유튜브 링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오디오 듣다가 저 사람 얼굴을 좀 보고 싶다면 바로 클릭하면 그 구독자가 유튜브 채널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프로세스 경로를 다 이제 전략으로 이제 설정을 해봤습니다. 예, 실행인데 제일 주요했던 건 더 유니브라고 미디어 스타트업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50이 넘은 레거시 미디어의 방송밖에 만들 줄 모르던 제가 뉴미디어에 눈을 뜬 건 어떻게 카이스트 2년 동안의 뉴미디어 수업만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정말 청춘 스타트업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알게 된 거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등 갖가지 전략들에 대한 스킬과 노하우를 얻는 것도 중요했지만 보다 더 큰 것은 그들의 협업할 때의 기본 마인드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완벽한 전략을 짜기보다는 일단 A/B 테스트를 해서 먼저 이렇게 뿌려보고 그 이후에 그 데이터를 갖고 항상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 방송사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완벽한 기획안을 갖고 와라. 계속 발리하고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이미 세상은 변해버리는 거죠. 시장도 변하고. 그래서 그걸 애자의 전략이라고 저는 뉴미디어 스타트업과 함께 하면서 이제 배웠고요. 이런 콜라보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프로세스 전략을 좀 고도화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한 건 딱 이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이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당시 실현 결과는 이런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출연자별로 정말 신기한 게 김영하 작가야 워낙 뭐 알쓸 신잡에서 유명해졌으니까 그런데 그동안 TV에서 인지도가 없는 사람들이 데이터 조회수가 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콘텐츠가 라이프 솔루션을 해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플랫폼이 먼저냐 뭐 콘텐츠가 먼저냐, 그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무의미한 논쟁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콘텐츠가 다른 데서 TV에서는 안 먹힐 수 있지만은 이런 분들의 라이프 솔루션 콘텐츠는 하우투 플랫폼에서는 먹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실현 결과는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로 20대, 30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제 세팅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주로 뭐 취준생, 뭐 그다음 꿀팁, 그다음에 20대 빨리 부자가 되는 법, 약간 좀 경제하고 라이프 솔루션 쪽으로 좀 타겟팅을 했고요. 전체 총 조회수는 김영하 작가가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메인 콘텐츠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입된 구독자가 추천 뭐 공유 걸면서 그 다음 콘텐츠가 이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콘텐츠는 항상 첫 영상으로 터지지 않더라고요. 첫 영상 이후에 그 다음 영상에서 보통 터집니다. 예, 장재열 작가 주로 20대의 퇴사 뭐 그렇게 됐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힘을 기울인 콘텐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말은 하우트인데 저희 이제 TV 특강에 녹화한 걸 갖다 계속 이래도 편집해보고 저래도 편집해보고 예, 큐레이션한 거죠. 여기에 20대가 헬조선, 뭐 소확행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솔루션적이기보다는 그게 과연 인생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이 돈을 벌기 싫어서 그러는 걸까? 아니 돈을 못 버는데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20대에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한 김승호 회장한테 직문즉답의 그런 솔루션을 큐레이션해서 제공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정말 제대로 먹혔습니다. 그 당시 김승호 회장은 되게 우리 방송계에서는 되게 무명이었는데 이 콘텐츠 하나로 인력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하우투 콘텐츠 올리면서 3천억 뭐 김밥 장사 뭐 지금은 저 도시락 업체 이제 하고 있는데요. 되게 글로벌 사업가가 됐죠. 이분을 했는데 당시에 책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CTA 버튼을 달은 거죠. 구글의 광고비를 처음으로 태우게 됩니다. 예, 스노우 폭스북스라고 100만 원 정도를 태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마케팅을 했는데
당시에 이게 한 40만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성호 회장 강의를 듣고 보고 싶은 분은 유튜브 채널의 CTA 버튼, 콜투액션 버튼을 누르면 랜딩 페이지 도서구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네이버로 하죠. 왜냐? 가격 비교 사이트로 하지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랜딩 페이지는 이제 네이버로 거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책이 얼마나 팔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유입 경로를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데이터니까. 예, 이겁니다. 하우투 올리면서부터 검색 판매량이 200, 검색량이 증가합니다. 판매량은 아니고요. 바이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아울러 하우투 유튜브 채널의 하루 수익이 29만 원, 30만 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구독자가 채 5만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능성을 발견한 겁니다. 아, 리딩 콘텐츠 하나로 이렇게 구독자를 끌어들이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콘텐츠 올리면 큰일 납니다. 그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제2, 제3의 김성호 회장 콘텐츠 같은 걸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경제 라이프 솔루션으로 자리 잡은 거죠. 지금 뭐 심사임당 같은 경우 구독자 100만 훨씬 넘지 않습니까? 리틀 김성호 회장 컨셉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김성호 정도는 안 되지만 심사임당. 참고로 청주 스마트 클래스에서 심사임당과 녹화를 했는데 역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늘고 있는데 이게 한 15만 명일 때 보통 콘텐츠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20만까지 나왔고요. 160만. 쭉 보면은 심리, 돈 버는 방법, 그 다음에 내 아이를 교육시키는 방법, 자존감을 높이는 뭐 인터뷰, 면접 요령 이런 것들이죠. 예, 큐레이션 전략으로 이렇게 점점 예,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오디오 클립인데 여기에 이제 하우투 영상을 유튜브 링크와 이렇게 연동해서 볼 수 있게 한 거죠. 예. 요즘 한참 뜨고 있습니다. 미디어 커머스 프로세스죠. 그때 이런 거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방송 콘텐츠를 보고 난 다음에 하우투로 이제 유입이 되잖아요. 유입이 되면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 구매 링크로 가고 거기에 반응이 좋은 분들은 김성호 회장 컨퍼런스를 주최합니다. 기업들 같은 거 협찬 받아서 그러면 뭐 비대면 시대라 대형 프로젝트 강연을 지금 하기는 힘들지만 뭐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럼 거기에서 온라인 행사 티켓 이런 것도 발매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리마케팅해서 고객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는데 이제 원래는 그겁니다. 흔히 CCC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콘텐츠가 중심에 있고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이 결국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커뮤니티가 형성됐을 때 바로 팬덤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런 팬덤을 중심으로 BTS의 아미처럼 미디어 커머스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하우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예, 일단 주로 베스트셀러 작가를 TV 강연 콘텐츠로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연자 도서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셨죠? TV 특강 하우투 출연자 플랫폼 내 도서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CTA 버튼을 심으면서. 그 다음에 이 강연자 섭외를 필요하신 분들은 하우투로 연락을 주세요. 이러면 강연자 중개 컨설팅이 되는 겁니다. 예, 되게 저비용 고효율 구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강연 티켓 판매인데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따로 이제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발제에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흔히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전략이 빗나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마찬가지죠. 미래 예측 많이 합니다. 그럼 예측이 빗나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 빗나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 요즘은 복잡계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행동 의사결정이 다 네트워크로 뭐 페북이나 개인 SNS로 연결돼서 자기 혼자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러면 상호 네트워킹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변수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측된 대로 되지 않고 결국 다르게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보다 사실 대응이 중요한 시대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전략을 쓰느냐? 다른 데 볼 필요 없고 가장 잘 나가는 흔히 가파라 그러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대형 유니콘 기업들이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쓰느냐 보면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의사결정지는
전략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이죠. 두 번째, 그 전략에 빗나갔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바로바로 수정합니다. 그런데 항상 전에 실패를 항상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A/B 테스트입니다. 구글에서 쓰는 거죠. A와 B 둘 중에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시제품을 갖다가 프로토타입으로 빨리 발매하고 핵심 기능만 탑재한 채 그 다음에 A, B 둘 중에 하나가 됐을 때 그 A가 왜 됐는지를 분석해서 A를 계속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에자일 전략이라고 하는데 흔히 많이 들어봤죠. 혁신기업에서 쓰는 거. 에자일의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일찍 실패해서 제대로 성장하자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패할까 두려워서 도전을 많이 안 하는데 실패해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전략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실패해서 수정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런 실패하는 빅데이터가 결국 그런 성공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더 강화시켜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성공은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실패를 안겨주고 동시에 성공을 알려준 영상입니다. 예,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든 누군가와 협업을 하는데요. 나와 더 잘난 사람과 내 주위 사람들과 잘 일을 끌어가는 것, 함께 일을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와, 연기가 기가. 네, 이분은 MBC의 내조영을 연출하고 뉴논스톱 뭐 시트콤을 대박을 터뜨린 저희 그 MBC PD 선배입니다. 예, 김희수 선배는 이제 서울 본사 PD고요. 저는 강원도 자그마한 방송국의 MBC 강원영동의 지방 PD입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저 선배님이 이제 하우투에 출연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지역 방송국에 있으니까 이제 도와주러 오신 거죠. 당연히 앞에 강의 내용의 한 19초 정도의 내용을 보면 협업이 미래인재 육성의 핵심이라는데 이게 원래 지역 청춘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지역 대학생들 상대로 MBC 강원영동 강릉 MBC 건물에서 강연회를 가졌어요. 저희는 하우투로 녹화를 하고 그래서 대상은 전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썸네일은 이거였습니다. MBC 김민식 프로듀서 앞으로 미래인재 육성으로서 취업 잘하는 법, 인공지능이라고 인간만을 가진 창의성을 키워야 뭐 취업이 잘 된다. 뭐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살아남는 법 이거였어요. 대학생 타겟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이게 하우투 플랫폼인데 남성이 78%고 25세, 34세에 이제 타겟팅이 돼 있었죠. 근데 김승호 회장 콘텐츠가 200만이 터지면서 갑자기 구독자층이 바뀌었습니다. 예. 여성이 더 많아지고 35세에서 40대, 50대 어머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김민식 선배 저 콘텐츠가 어렵게 서울의 유명 셀럽 PD를 섭외해 왔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난감했습니다. 그때 생각났죠. 에자일 전략. 실패를 빨리 받아들이고 수정할 게 뭘까? 과감하게 썸네일 다 고치고 영상을 찍은 거 어쩔 수 없고 대신에 부모님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편집을 좀 다시 손을 봤습니다. 왜냐? 저 내용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학 입시를 앞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까? 어머님 쪽에 타겟팅을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마치 어머님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걸로 디자인부터 다 바꿨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실 수 있으세요? 넘어가지가 않으세요? 예. 20대 자녀를 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좀 어그로성이긴 한데 그런데 아니 어그로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콘텐츠 내용과 이 제목이 일치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더 주목해야 될 4차 산업혁신시대 진짜 공부법 3가지. 사실 3가지 더 나오는데 3가지 해야 타겟팅이 돼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걱정이 왔어요. 이거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서로 카톡하다가 하는 건데 좀 전문가랑 상의해서 메타 키워드를 천년 대상에서 부모 타깃으로 어제 오후 바뀌어봤더니 반응이 조회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했죠.
이렇게 가능성을 봤다. 이미 하우투는 청춘 대상이라는 애초 의도와는 달리 티베트각 연령자 대상 중장년 주부와 동일하게 타겟팅 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감하게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만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강연 플랫폼 뉴미디어 플랫폼은 세바시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구독자도 지금 한 80만 정도 돼요. 그때 김민희 선배가 나왔을 때 구독자가 한 채 10만이 안 됐어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바시 32만, 똑같은 김민희 선배인데 29만, 하우투가 54만, 두세 배가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왜 이런 일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세바시는 다 20분 미만 콘텐츠예요. 17분, 18분. 이거는 과감하게 48분을 했습니다. 왜냐? 시청자 분석 데이터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어머님들은 아침 드라마 1시간은 너끈히 보십니다. 예, 짧은 거 보면 아쉬워하세요. 그래서 김민식 선배 세바시 거 20분 보다가 뭔가 아쉬워. 난 아직 배가 고파. 근데 추천 동영상으로 김민식 선배께 뜨잖아요. 하우투. 거기에 클릭해서 그쪽으로 다 유입이 된 거예요. 즉 세바시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세바시는 우리의 유입률을 깔아주는 발판 역할을 한 겁니다. 애초에 말씀드렸죠. 유튜브가 우리의 적이 아니고 동지라서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것처럼 세바시가 리니어 편성 전략에서는 적이지만 런리니어의 뉴미디어 편성 전략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하면. 저는 뭐 조회수 몇십만 몇백만 터졌다는 것보다도 지역 방송에서 뉴미디어를 새롭게 런칭한 PD가 이런 전략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몸소 내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민희 선배 덕분에 구독자가 10만으로 훌쩍 뛰었고요. 예. 실버 버튼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예. 지역 방송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거죠. 정리를 하자면 하우투 플랫폼 하나가 과연 지역 방송에서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결국 지식 플랫폼, 지식 콘텐츠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한 거예요. TV 특강으로 방송으로 계속 휘발할 줄 알았지 그걸 콘텐츠에서 자기 조직화를 못 했었거든요. 지역 방송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세바시를 통해서 맞짱 떠서 한번 이겼잖아요. 예. 두 번째, TV에서 이탈한 2049 세대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콘텐츠를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이제 홍보할 수 있는 링크만 잘 프로세서 세팅을 하면 지역 방송도 이제 2049층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디지털 콘텐츠 확산 경로를 추적해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콘텐츠 마케팅, 소비 연계 상품, 미디어 커머스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유튜브 김승호 회장 하면서 책들도 많이 팔리고 최근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사실 하우투 TV 특강 강연회 할 때 그분이 머릿속에 있는 돈의 속성으로 강의를 하시고 그거를 반응이 좋자 책으로 묶어낸 거예요. 강연을 통해서 반응을 보고 출판하니까 출판사에서도 더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런 데이터 콘텐츠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 출판업계에도 상당히 제가 보기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제가 하는 협업 프로젝트는 상당히 출판사들과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저희 방송국도 10원도 쓰지 않고 출판사에서 제작비를 다 대줄 것 같아요. 이 콘텐츠 올려서 강사들도 인지도 높아지고 책도 잘 팔리고 수익을 가져가는 쪽에서 제작비를 대야지 왜 홍보해주는 방송사에서 제작비를 댑니까? 그렇게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직도 감사한 게 당시 국장님이 저한테 인력 돈 없으니까 너 혼자 해봐라.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방송사 뭐 국장, 부장, 뭐 상무, 뭐 사장 힘듭니다. 뉴미디어 스타트하고 일할 때 그러면은 안 돼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책임도 너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간결한 의사결정 구조가 제일 처음에 셋업 스타팅 할 때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 결제 과정 다 따라달라면 도저히 민첩하게 시장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번째, 그게 가능했던 건 전문가 집단인 저보다 훨씬 온라인 마케팅에 능했던 스타트업과의 협업이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저는 심지어 뉴미디어의 마케팅 부분은 그들한테 결정권을 다 줬어요. 예, 그게 저는 성공의 주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청춘 스마트 클래스는 사실은 이거의 직결판이라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렸죠. 지역의 한계는 있지만은 오히려 뉴미디어의 태동이 콘텐츠의 한계가 없는 세상을 열어줬습니다. 강연남이 왜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이 하우투에 올라온 콘텐츠를 인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강연남이 링크를 그대로 따가는 거예요. 강연남은 페이스북 앱 기반의 20, 30대 셀리던트 대상의 강연 콘텐츠 큐레이션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테드, 세바시, 그 다음에 MBC TV 특강, TVN 인사이트 다 링크를 다 받아들여요. 손해날 거 없죠. 각각의 플랫폼들도. 그 링크를 접속을 하면 그 링크의 조회수가 해당 플랫폼에 가서 그대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휴 콘텐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20, 30대들이 원래 40, 50대 주부들만 저희가 있었는데 하우투가 강연남 때문에 20, 30대 구독자가 좀 늘었어요. 예,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연남 스타트업과 함께 하우투는 미디어 스퀘어라고 그때 스타트업하고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하고 협업을 하고 이 청춘 스마트 클래스라고 있는데 그거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사실 하우투는 유튜브에 좀 더 최적화해서 제가 세팅을 한 거고 초반에 뉴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제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해보니까 플랫폼을 활용할 줄만 알면 됐지 해당 플랫폼에 올인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예. 유튜브면 어떻고 페이스북이면 어떻습니까? 해당 콘텐츠를 어떻게 서비스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연남과 SNS 플랫폼을 통해서 협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사업 모델은 뭐 하우투랑 비슷하고요. 예. 여기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20, 30대 셀리던트. 예. 셀리던트를 타겟팅하면 정부 지원 사업을 이렇게 제작비를 지원받기도 좀 용하거든요. 예. 특이한 게 있다면 비대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온라인 강연 서비스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합니다. 거기에서 온라인 강연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이러닝 콘텐츠를 이제 준비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여주드린 거는 KC의 정부 지원 사업 공모에 MBC 강원영동 PD인 저와 강연남이 같이 제안한 PT를 제가 인용해서 지금 갖고 온 겁니다. 예. 지원 사업이 2002년도 올해 선정됐고요. 제작비는 8,5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예. 홍보 포스터입니다. 존니 섭외됐고 김미지 선배가 MC를 봐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분들은 다 출연료를 10원도 받지 않고 왔습니다. 왜냐? 청춘 스마트 클래스가 너무 프로젝트가 공익적인 역할이라고 해서 사전에 전화로만 한 게 아니고 제 페북에 그걸 거기서 홍보했어요. 돈 없는 지역 방송에 청춘들과 함께합니다 하니까 출연자들이 제 페이스북 계속 이렇게 마치 이걸 공짜로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3개월 전부터 저는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다가 계속 이 스토리를 올렸어요. 스토리텔링 한 거예요. 코로나가 앞당긴 청춘 스마트 클래스. 보니까 마치 프로그램이 방송 나가지도 않았는데 방송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출연자들이 계속 출연하겠다는 신청도 왔고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상위 키워드를 선점하게 됩니다. 구글에서도 이렇게 선점하게 되고요. 다 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이거 하면서 처음 배웠어요. 유튜브 채널 보면서 독학했습니다. 예, 당시 녹화하는 장면입니다. 예, 서울에서 그 포노사피엔스 했던 체인지9으로 이번 신간에서 출판 프로모션으로 제작비를 갖다가 300만 원을 태우고 오셨어요. 세멘파커스 우리나라 굴지의 출판사죠. 그 다음에 온라인 생중계를 했습니다. 예, 비대면 시대 김미식 선배 모습이고요. 예, 존니 사전에 쌍방향 콘텐츠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쌍방향을 계속 합니다.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커머스 모델은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김미수 선배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일단 중간 평가에서 이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KCA 예, 좀 부끄럽습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크리스 미디어 실험이 참 많은 걸 남겼어요. 적과의 dom칙, 예, 방송사와 유튜브가 적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괴짜 정신의 창의성이 사실 협력하게 되면 훨씬 제3, 제4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걸 봤고 그냥 외주업체 돈 받아서 일을 시키는 업체가 아니고 상생 파트너십의 협업 모델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들이 결국 어떤 특정한 결과의 성공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백날 예측해봤다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측보다는 전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저널리즘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에 이정원 대표께서 저한테 준 인사이트인데 언론이 솔루션 저널리즘과 서비스 저널리즘 그 두 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지역 방송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있는 종편 채널 저는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역 방송은 오히려 더 작고 단단한 조직이 생존이 전 더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런 뉴미디어 플랫폼을 잘만 활용만 하기만 한다면. 예, 이상으로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제해 주신 MBC 강원영동의 하현재 PD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히 뭔가 좀 참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성공을 만들어내신 것 같아서 이제 지역 방송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주실 것 같고 이것은 또 신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습니까? 예, 질문은 뭐냐 온라인 수강생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말씀이신가요? 청춘 스마트 클래스 같은 겁니까? 아니면 예, 지금 이 질문지 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좀 알기가 좀 어려운데. 예. 네. 일단 유튜브 플랫폼에서 온라인 수강 신청은 사실 좀 힘들고요. 유튜브는 대부분 그 이후에 뭐 흔히 알던 뭐 그 클래스 101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개인 그 강연 온라인 홈피지 쪽으로 사실 유입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버전만 하고 있고 지금 청춘 스마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하우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온라인 콘텐츠 강연 콘텐츠 시장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커스터마이징된 그 고객의 이렇게 수강생의 어떤 솔루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지금 앱 개발을 사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일부 받았고 그게 사실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해서 올 하반기쯤에는 아마 그런 클래스를 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그 정춘 스마트 클래스가 과기정통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오기 한 3일 전에 발표됐는데 그런 온라인 서비스 앱 기반을 목표로 사실 정춘 스마트 클래스는 이렇게 그 프로젝트가 런칭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올 하반기쯤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조금 기다리시면은 좀 편안하게 온라인 신청도 수강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20대 자녀를 둔 네. 부모들이 봐야 할 네. 뭐 그런 것은 그 발상이 매우 참 창의적이었는데 그리고 그게 대성공을 거둬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85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셨군요. 예, 예, 지금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아마 그런 어쩌면 역발상이라고 창의적 발상이라 그럴까요? 예. 사실 그 하늘에 떨어진 역발상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 너무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좀 익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라는 방향을 전략을 추진해서 안 됐을 때 과감하게 B로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사실 천재적인 아이디어보다는 계속 그렇게 해왔던 습관이 결정적으로 저는 그런 환경 설정이 좀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안 예. 됐을 때 무조건 안 됐을 땐 그쪽을 안 보고 저는 이제 자꾸 돌아보는 습성이 있어서 그리고 일단 거기에 있었던 건 제 애가 이제 사실 20대고 이래가지고 예.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일단 그것 덕분에 김식 선배가 예. 저희 프로젝트에 되게 엄청나게 저렴한 출연료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자녀가 20대가 아니라 하필이가 20대 같은 정신으로 사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고. 네. 아닙니다. 철없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참 멀리서 발걸음해 주신 하현재 발제자님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기획 세션 2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류한호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